자, 저희들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622페이지 진도를 준비해 두면 되고요. 네, 잠깐 앞을 볼까요? 우리는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의 절차를 하고 있고요. 주택법상 주택건설 절차는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받고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받고 몇 년 내에 착수한다고 그랬죠? 5년. 5년 내에 공사 착수합니다. 5년 내에 착수 신고해야 돼요. 만약에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받고 5년 내에 착수를 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착수 신고하고 이제 공사를 합니다. 공사 시행하고 공사 끝나면은 준공사를 받게 됩니다. 그 준공사는 무엇이라고 하죠? 사용검사 그렇게 해요. 우리는 앞 시간에 주로 여기에 공부했죠.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사업계획 승인권자,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신청하는 게 원칙이죠. 소유권 확보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죠. 대지 면적 몇 프로?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대지가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든지, 또 아니면은 대지 전부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해낸다든지, 아니면은 사업 주체가 누구죠? 국가 등인 경우에는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합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았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은 그 대지에 매도 청구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받았는데 매도 청구 대상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매도 합의나 승소 판결을 받아야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 청구를 하게 되는데, 매도 청구는 공시지가입니까? 시가입니까? 시가로. 매도 청구하기 전에 몇 개월 이상 의무시를 회유합니까? 3개월. 그 다음에 그 주택건설 대지 면적 가운데서 95%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면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은 그 동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의 결정 후에 몇 년? 10년 이전에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자, 오래된 원주민은 매도 청구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기만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했고 5년의 착수는 조금 더 체크하고, 그 다음에 공사 과정에서 원활하게 이제 국민주택건설 사업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하는 규정이 있어요. 사업 지원 규정. 그 중에서 두 가지 대표 선수를 뽑아서 해드릴 거예요. 기타 등등은 나중에 요약집에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공사를 지원하기 위한, 국민주택건설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법상 관련 규정을 학습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세요. 623페이지입니다. 623페이지 5번 국공유지 등 우선매각과 임대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국공유지 등 우선매각과 임대에 관한 규정입니다. 1, 2월에 했나요? 안 했죠. 네. 쳐다보지도 않고 가버리죠. 자, 이제 별표를 하셔야 됩니다. 별표하시고, 별표해놓고, 이 부분도 지금 읽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쓸데없이 읽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설명 다 듣고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읽어보고 밑줄 거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설명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만 봐주세요. 저만 봐주세요. 볼 것도 없지만. 저는 오늘 주에 통하지 몰랐어요. 아침 알았죠, 아침에. 막 선물을 받은 기분이 들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그냥 생각하지 않고 사는가 봐. 그냥 가는 게 그냥 오늘 요일이니까 오늘 이쪽 가야지, 저쪽 가야지 막 그렇게 하고. 어제도 주야 통합을 잘 모르고 갔어요. 어제는 부처님 오신다는 게 다 통합이에요, 다. 그러니까 공일이고 막 그래요. 수업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래도 오전에도 하니까 다행이잖아. 아직 진도 나가니까 하는 게 나아요. 뭐 할 거죠? 오케이. 국가가 소유하면 뭐죠? 국유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하면은 공유지지. 저만 보시면 돼요.
이 국공유지를 매각합니다. 매각하는 거죠. 매각하거나 임대를 하죠. 국공유지를 매각하고 임대를 할 때 나처럼 땅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을 매각하고 임대해서 지원해 줄 필요는 없어요. 농담입니다. 네. 다음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국공유지를 매각하고 임대해서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국공유지를 매각하고 임대할 때 다음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임대해서 사업을 지원해줘요. 첫 번째, 국민주택 규모 주택입니다. 국민주택 규모죠. 국민주택 규모니까 주거적 면적 얼마죠?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적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을 50% 이상 건설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을 목적으로 하니까 1000세대 아파트 지으면은 500세대 이상, 절반 이상을 주거적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소형 아파트 위주로 건설하는 착한 사업 주체인 거예요. 이자에게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하고 임대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합주택입니다. 조합주택. 조합주택이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건설,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이것을 국공유지를 매각하고 임대해서 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네. 자,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을 목적으로 하거나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 그 주택건설을 위해서 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국공유지를 매각하고 임대해서 사업을 지원해 줬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장학금을 듬뿍 드렸다고. 근데 공부를 안 해. 그런데 국민주택도 그날부터 국공유지를 우선 매수 또는 임차한 자가 그날부터 2년 내에 국민주택 건설도 하지 않고 조합주택 건설도 하지 않고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두면 안 되겠죠. 우선 매각 시 환매 조치해버립니다. 우선 매각 시 무슨 조치하죠? 환매 조치해버려요. 즉 아까 국공유지 매각할 때 대금을 받았겠죠. 대금을 돌려주고 소유권은 회수해 가버리는 거죠. 환매 조치. 우선 임대했다면 그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재 같이 봅시다. 이런 부분은 읽고 지나가시면 돼요. 교재를 읽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네. 5번 같이 볼까요? 우선 매각 토지의 대상 읽어볼게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를 할 때, 국공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다음 중 한 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으로 그 토지나 매수를 국공유지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 우선적으로 국공유지를 매각하고 임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 2, 3번 묶어주세요. 박사님 1, 2, 3번 묶어서 앞에 목적. 다음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 임대해서 지원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줄곳고 밑에 적으세요.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적어둡니다. 자,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 즉 주거적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50% 이상 붙으실 거예요. 50% 이상 건설하는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거나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국공유지를 매각해서 매각하거나 임대해서 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내려오십시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국공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줄 것이십시오. 그 매수일 또는 임차로부터 2년 내에 손대시고 매수 또는 임차로부터 2년 내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나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그 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도 조성하지 않는다면 줄 것이십시오. 우선 매각 시 무슨 조치하죠? 환매 조치. 우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계약 취소를 할 수 있다. 지나갈 때마다 읽으시면 됩니다. 네, R 리딩 네, 넘어갑니다. 624페이지.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입니다. 네. 하기 전에 잠깐만요. 여러분. 도시개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삽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한 땅이 뭐죠? 보류지. 그 보류지 중 일부를 팔아서 처분해서 경배에 사용할 용도를 쓰면 뭐라고 불렀죠? 채비지. 채비지. 근데 채비지는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죠?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채비지의 소유권을 가져가야 팔아서 사비를 쓰죠.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시행자는 채비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채부지를 팔아서 사업비를 준비해야 되잖아. 마련해야 되잖아. 그 사실을 알고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찾아가서 채부지 매각을 요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채부지 총면적, 매각해야 될 채부지 총면적의 50%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국민주택건설 사업주체에게 매각을 해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교재 보시죠. 그런 얘기가 나와요. 624페이지 제일 위에. 지금부터 이제 교재를 읽어드리고 중간에 저를 보면 안 돼요. 고개 들고. 교재만 딱 보셔야 됩니다. 중간에 고개를 들고 저를 보다 눈이 마주치면은 네, 그분은 마지막 서수습을 드는 걸 하지 뭐. 자, 중간에 보시면 안 돼요. 자, 교재만 보십시오. 시작할게요.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를 찾아가서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면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줄 것이십시오. 채비지 총 면적 얼마? 50%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네, 사업주체에게 매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보십시오. 매각방법. 이때 채비지 매각방법은 세 번째 줄 거예요. 세 번째 줄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합니다. 세 번째 줄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해야 합니다. 예외가 있죠. 출거죠. 매각을 요구한 사업주체가 하나일 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수의계약은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 원칙은 경쟁입찰로 매각. 매각을 요구한 사업주체가 하나이면은 어떻게 경쟁입찰합니까? 하나인데 뭐 수의계약이죠. 들어보십시오. 사업주체가 도시개발법상 지금부터 밑줄 거예요. 환지계획 수립 전 채비 매각을 요구하면 줄 거예요. 환지계획 수립 전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면 줄 것이죠. 자, 이제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환지계획 수립 전 채비지 매각을 요구했으니까 아직까지 환지계획에서 채비지의 위치와 면적을 결정했습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잖아. 그래서 환지계획 수립 전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면은 네,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채비지를 줄 거죠. 환지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를 동원합니다.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 줘야 됩니다. 매각할 채비지를 하나의 단지로 환지계획에서 정하여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대규모 국민주택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거죠. 이때 채비지의 양도 가격은 두 번째 줄 끝에 줄 거죠. 감정가격 기준이에요. 이 경우 채비지의 양도 가격은 감정가격 기준인데 줄 거죠. 임대주택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임대주택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면은 제일 마지막에 뭐죠? 예외적으로 조성원가로 할 수 있다. 이 조성원가가 별로 안 나오고 얘기만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조성원가는 좀 별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법상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 건설 사업주체에게 채비지 매각을 할 때 네, 가격은 감정가격 기준인데 예외적으로 임대주택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면 조성원가로 매각해 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네. 넘어갑니다. 넘어오셔서 여러분 교재 628페이지 와요. 628페이지. 628페이지 보면은 간선시설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간선시설 나와 있습니까? 간선시설. 자, R 리딩 표시합니다. 628페이지 저 위에 간선시설. 리딩 읽어보십시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632페이지입니다. 632페이지 오세요. 632페이지 오셔서 사용검사 등 오시면 되죠. 사용검사 등. 여기까지 오시면 됩니다. 632페이지 펼쳐두시고 잠깐만요. 지금 앞 시간에 사업계획 승인했고 그 다음에 공사 착수까지 왔고 사용검사 왔죠. 착수신고 편집이 돼 있지. 앞쪽에 있나? 여기까지 왜 착수신고가 안 나오지? 착수 시기를 한번 찾아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앞쪽으로. 편집이 왔다 갔다 하니까 615페이지 정도 나오겠다. 그래, 615페이지. 보셨습니까? 615페이지 10번 오세요. 615페이지 10번 사업계획 승인 이행 및 취소 등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다음 구분에 따라서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라고 해서 박선에 들으십시오. 1번, 2번 묶어서 앞에 적으십시오. 착수시기. 615페이지입니다. 615페이지 10번에 박선에 들어오시면 돼요. 네.
자, 착수식이라고 적어주시고 1번, 2번. 자, 일반적인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줄 것이죠. 사업계획 승인 받고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됩니까? 5년. 자, 공구별로 분할시행입니다. 분할시행, 공구별 분할시행이야. 공구별로 분할시행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고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 후 몇 년 내에 착수합니까? 5년.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수 신고부터 몇 년? 2년 내에 착수해야 됩니다. 이거 2번 잠깐 설명할게요. 2번 잠깐만요. 설명드려야죠. 자, 봐주시고. 여러분, 여기, 아파트 지을 때 전체, 공동주택 전체 시대수가 몇 시대 이상이면 공구별 분할 시행이 가능하죠? 600시대. 아까 나왔잖아요. 세상에 이것을 정답으로 물어보면 문제가 시험 나온 적도 있었죠. 그래서 다 어려운 거 아니다는 거죠. 네. 공구별로, 주택법상 주택을 건설 공급할 때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전체 시대수 몇 시대죠? 600시대 이상, 600시대 이상, 네. 600시대 이상, 돌려주고. 자, 근데, 이렇게 이제 공구별로 분할해서 건설 공급하면은 이제 600시대 이상이면 효율적으로 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해서 109, 209 이렇게 이제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게 됩니다. 그때 최초,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공구별 분할 시행을 할 때 공구별로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는 각각 몇 시대 이상? 다 배운 겁니다. 300시대 이상. 어우, 이렇게 기억해 주시다니. 300시대 이상. 각각 300시대 이상이 돼야 돼요. 109 최소 300시대 이상. 209 최소 300시대 이상. 공구별로 각각 건설 시대수가 300시대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전체 시대수 몇 시대 이상이 돼야 됩니까? 600시대 이상이 돼야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때 최초로 진행하는 공구, 몇 공구죠? 1공구는 사업계획 승인 받고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됩니까? 5년. 최초로 진행하는 공구는 5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착수 신고해야 되고, 사업계획 승인은 5년 내에 착수 신고해야 되고, 5년 내에 착수 신고 없으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착수 시기 위반은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돼요. 네. 착수 신고했어. 5년 내에 착수 신고했다고.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그럼 몇 공구죠? 2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수 신고로부터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됩니까? 2년.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수 신고로부터 2년 내에 착수해야 되는 거라고. 이때 2년 내 착수가 없으면은 2년 내 착수를 해야 되는데 2년 내 착수를 못하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이미 절반은 공사를 시작해버렸잖아. 맞죠? 근데 어떻게 사업계획을 취소합니까? 못하지. 그럼 취소 사유까지 다 해드린 거예요. 주택법상 사업계획을 받은 5년 내 착수가 원칙. 공구별로 분할 시행할 경우에는 최초로 진행하는 공구는 역시 몇 년? 5년 내에 착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때 5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단, 공구별 분할 시행할 때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수 신고로부터 5년 내, 2년 내에 착수하여야 하나. 이때 2년 내에 착수가 없을 경우에는 이미 절반의 착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2년 내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취소를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다시 보세요. 615페이지. 착수신고. 일반적인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받고 5년 내 착수고, 공구별로 분할 시행할 때는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승인받고 5년,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수 신고로부터 2년 내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네,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취소, 616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취소도 금방 다 했죠? 취소 발표해 놓고 줄 거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중 한 개 다음에는 그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허가 취소는 기속 취소하여야 한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임의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정답 결정했잖아요. 네, 1번 같이 봅니다. 사업주체가 착수 시기를 위반해서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이 됩니다. 경공매 등으로 인해서 사업주체가 대지의 소유권을 성취했거나
부도 파손 등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서는 취소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그래, 이게 빠졌었어. 자, 632페이지로 다시 갑니다. 632페이지 오세요. 632 사용검사 오셨습니까? 네, 632페이지 오세요. 632 죄송해요. 이쪽 가자. 저쪽 가자. 모시고 다녀서. 네. 자, 오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사용검사. 지난주에 필기했는데, 그냥 뭐 알아서 하십시오. 안 적어도 될 것 같고, 뭐 필요하면 적어도 되고, 처음 오신 분 적어야 되겠다. 그죠? 지난주에 다 했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 자, 건축법, 복석. 건축법 중공서를 뭐라고 하죠? 사용 승인. 복습이죠. 건축법상 준공선 사용 승인. 누가 신청해요? 누구에게? 건축주가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이런 된장. 며칠 내에 처리하죠? 사용 승인 신청으로부터 7일 내에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고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교부해 주게 됩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 주택법은 준공서를 무엇이라고 하죠? 사용검사. 사용검사. 누가 신청하죠? 사업주체가. 사업주체가. 건축법상 허가받고 집을 지으면 뭐죠? 건축법상 허가받고 집을 지으면 건축주. 주택법상 사업계획서 받고 집을 지으면 사업주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파트를 건설한 롯데캐슬은 건축주입니까? 사업주체입니까? 주택건설 사업주체 그렇게 되는 거죠. 사업주체가 누구에게 신청할까? 이게 중요한데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때 시장, 군수장에는 이게 들어가 있다고.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해서 이 5개를 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표현해요. 예외적으로 국가나 주택공사처럼 국토교통부터 직접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국장의 사용검사를 받게 됩니다. 교재로 오시죠. 처리기간 며칠이죠, 여기? 15일. 보시죠. 사용검사권자, 원칙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서를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과 대지운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해서 줄거 주십시오. 시장, 군수, 구청장 이쪽으로 가야 되죠. 밑에다 원칙 제공되겠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용검사권자가 돼요. 누가 신청하죠? 제일 앞에 누구죠? 사업주체는 줄거 넣으면 되죠. 그래서 사업주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해서 받아야 됩니다. 예외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줄 거죠.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은 경우까지 줄 거죠.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누구죠? 국장. 국장이 예외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사용검사권자가 되죠. 그 다음에 다만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았다면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공구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줄 거예요.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공구별 분할 시행의 경우에는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또 줄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 대통령 내로자는 다음 사유까지 필요가 없고 밑에 사유가 3개 나와 있죠? 필요 없어요. 그냥 사업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렇게 하면 되죠. 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줄 것이십시오.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어. 동별로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2번 읽으시면 되죠. 사용검사는 신청을 더 며칠 내에 한다 그랬죠? 15일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오늘 들어갑니다.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나와 있습니다. 4번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두 번째 박스로 오세요. 두 번째 박스.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두 번째 박스. 동그라미 1번. 사업주체가 파산 미칠 거예요. 사업주체 파산으로 손 떼고 주택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줄 거죠. 시공을 보증한 자 미칠 거예요. 시공을 보증한 자 미칠 거예요. 손 떼고 시공보증자가 잔여공사를 징후하고 사용공사를 받습니다. 다만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파산 등으로 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누구죠? 입주
예정자 대표에 비추겠습니다. 입주 예정자 대표에서 자조공사를 시공하고 사용사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업계획서를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됩니다. 1차적으로 누가 사용검사를 신청하죠? 사업주체. 사업주체 파산하면은 시공보증자. 시공보증자거나 파산하면은 입주 예정자 대표에서 자조공사를 시공하고 사용사를 받게 됩니다. 내려오세요. 사용검사 시기가 아니고 사용검사의 효과겠죠. 효과. 사업주체나 입주 예정자는 줄 것이죠. 사용검사를 받은 후 줄 것죠. 사용검사를 받은 후 줄 것죠.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손 떼고 주택가 대지를 건설된 주택가 대지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어요. 그 말은 사용검사 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함이 원칙이라는 거죠. 사용검사 후 사용이 원칙인데 대통령령이 자는 경우로서 사용검사 구제로부터 미칠 것죠.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그러하지 않다니까.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용검사 전 입주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넘기면은 임시사용승인이 나와 있습니다. 별표 임시사용승인은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3번이 핵심이에요.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3번이 핵심이죠. 임시사용승인 시기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를 미출까요? 박사네.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를 미출 거죠. 그럼 잠깐만요. 여기 아파트 단지예요. 101동, 102동, 103동. 아파트니까 대지종 사업입니까? 주택건설 사업입니까? 주택건설 사업이죠. 그럼 봐요.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이제 공사 끝나면은 사용허가 받고 다 입주하는 게 한꺼번에. 이게 원칙이라고. 근데 이 주택건설 사업은 아파트니까 주택건설 사업이잖아요. 이 주택건설 사업은 동별로 공사 끝나면은 103동번 공사 먼저 끝나는 거야. 그러면은 공사가 전부 완료됐습니까? 동별로 공사 완료된 겁니까?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이걸 외워야 됩니다.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이게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야, 시기. 알겠죠?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이걸 외우는 건데, 이게 중요한데. 그리고 대지종사업이에요, 대지. 대지를 조성할 때는 효율적으로 공사를 해서 이 구획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에서 구획이 돼 있으면은 이 2구역만 공사 먼저 끝났어. 구획별로 공사 완료되면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거야.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대지공사업은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해서 임시사용승인 받고 아파트 지을 수 있게 돼 먼저. 그래서 이걸 꼭 외워야 돼. 이 두 개를 묶어요. 거기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대지공사업의 경우를 앞으로 묶어주세요. 묶어서 앞에다가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시기. 이런 걸 대충 읽으잖아. 대충 읽고 지나가면 답찾는데 도움이 안 된다니까. 집중해야 돼요. 이런 게 쉬운 것 같죠? 시험 나오면 어렵다니까. 문제 내볼게요. 여기 보고 대답해 보세요. 문제 낼게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 제가. 보십시오.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세대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세대별 공사가 완료된 때에도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오면 X입니까? X야. 주택건설사업은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만 임시사용승인 신청해요.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 신청할 수가 없다고.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대지종사업은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될 때 임시사용승인 신청해요. 근데 시험은 이렇게 되죠.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세대별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 전 사용할 수 있다. 오면 X입니까? X가 된다니까. 근데 대개 절반 이상은 또 발목이 잡힙니다. 세대별로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안 돼요. 동별로만. 그런데 잠깐만, 그럼 동별로 임시사용승인 신청했어. 승인 신청 받았죠? 받았는데 이 103동 중에서 임시사용 승인의 대상이 103동이니까 공동주택이잖아, 아파트는. 공동주택은 세대별로도 임시사용 승인을 해줄 수 있어요. 임시사용 승인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는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을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103동 전부를 입주하게 되고 임시사용 승인 신청해도 다 해주지 않고
세대별로도 임시상승을 해줄 수도 있어. 103동 1층에 101호하고 102호만 먼저 임시상승을 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봐요. 3번에 봐요. 3번 100, 동그라미 3번에 제일 밑에 봐요. 제일 밑에 줄. 이 경우 줄 거요. 임시상승 대상이 공동주택이라면은 세대별로도 임시상승을 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신청은 세대별로 신청해요? 못해요? 못하고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임시상승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임시상승을 해야 될 대상이 공동주택이면은 임시상승은 세대별로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구분하시겠죠? 세 가지 외우는 거라고. 주택공사업은 동별로, 대중사업은 구획별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다 이렇게 얻어야 됩니다. 저는 설명을 잘 드리는데 네. 책 잘 넘기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뭘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건설 뭘 했죠? 건설 사업주체, 주택건설 사업주체, 그리고 주택건설 절차, 뭐죠? 승인, 사업계획 승인부터 준공검사, 사용검사까지 과정을 지금까지 공부한 거예요. 임시사용승인까지 다 배웠구나. 제가 이제 어디쯤 무엇을 했는지 자꾸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자꾸 하죠, 이렇게. 체계가 보이죠. 그래야. 그럼 이제 아파트 지었어. 분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파트 지었으면. 롯데가 들어가서 살지는 않잖아. 분양해야 된단 말이야. 분양을 뭐라 그래요? 공급이라고 하면 공급. 그래서 지금 이제 주택 공급으로 가는 거예요. 주택으로 공급을 가야 되는데, 공급은 조금 이따 같이 가기로 하고, 일단, 주택 자금이 있을 건데, 주택 상환사채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이 어중간하니까 주택 상환사채를 하고, 휴식에다가 공급 파트를 해야 될 것 같네. 그게 나을 것 같는데. 666페이지구나. 666. 오, 666페이지 오세요. 667페이지. 주택상환사채. 지금 자주 나옵니다. 주택상환사채 자주 나와요. 주택상환사채를 발표해놓고, 저 잠깐 보십시오. 잠깐 보고, 외우면 돼요. 출국을 외우면 된다고. 그래서 저를 보시고 일단 설명 좀 들어요. 잠깐만. 이걸 해치워버리고 휴식하고 주택 공급 절차 그렇게 가지 뭐. 콜. 주택상환사채입니다. 주택상환사채. 보세요. 사채권자에게, 채권자에게 3년 내에 주택으로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주택상환사채를 가진 채권자는 3년 내에 주택으로 상환을 받게 된다니까. 그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습니까?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됩니까?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되는 거야. 이것도 피를 붙여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거래를 하시는 분이 있어, 없어? 있죠.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누가 발행할까요? 누가 발행하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누구죠? 등록사업자가 발행해요. 이제 거기 또 드시면 되죠. 등록사업자 누구죠? 아까 배웠잖아. 채취가 누구죠? 개인과 민간 법인. 민간이잖아, 민간법인. 그죠? 개인과 민간법인이에요. 누구를 못 믿겠습니까? 이거는 주택선수를 발행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아파트를 지어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시공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개인은 시공 능력이 있어, 없어? 없죠. 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춰야 돼. 시공 능력이 있도록 다음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본금 5억, 건설업 등록할 것, 3년간 30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주택이 있어야 발행합니다. 그것도 못 믿어. 요건을 갖춰서 발행하고 보증을 받아야 돼, 보증. 보증을 받아야 돼, 보증. 보증 세고야 발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발행 규모도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호수 이내로 발행 규모도 제한을 받아. 누가? 등록사업자는. 왜요? 부도 낼까봐. 3년 내에 아파트를 지어서 채권자에게 안 갚을까봐. 국회에서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걸어둔 거죠.
발행 요건을 갖추어라. 보증을 하여라. 그리고 발행 규모도 제한하는 거야.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수를 호수 이내로. 그럼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시대수가 300시대면은, 그죠? 그 300시대 나중에 주택으로 상환해야 될 시대수는 몇 시대 이하가 돼야 됩니까? 300시대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발행 규모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보면은 등록 사업자 외우고, 발행할 수 있는 자 외우고, 등록 사업자 발행 요건, 보정, 규모 이렇게 이제 나갈 그 진도가.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신 거거든요. 나머지 줄 거 외우면 돼요. 가시죠. 주택상환사채 제일 위에 한국토지공사와 등록사업자 출구주거 발행자가 됩니다. 발행자. 그 밑에 등록사업자의 발행 요건이 나와 있습니까? 박스에 들어오세요. 박스에 들어오세요. 발행자 적어놓고 박스 안에 등록사업자의 발행 요건이 나와요. 암기해야죠. 암기. 자본금 5억 이상. 제일 끝에 건설업 등록할 것 3년간 300시대 이상.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주택이 300시대 이상일 것. 됐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참고가 발행 규모예요. 발행 규모. 발행 규모.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출근해야 되죠.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호수 이내로 발행 규모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택상환사채 발행을 하려면 발행 계획을 누구에게 승인받죠? 국토부 장관의 승인. 이게 발행 절차. 발행 절차. 발행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장관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발행 절차, 국토부 장관의 승인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발행 방법 보시고 동그라미 4번 내려와요. 발행 방법에서 동그라미 4번 별표하시고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정권을 하고 다음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명의 변경 동그라미 하세요. 주택상환사의 명의 변경 방법입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명의 변경할 때는 줄 거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어디에 적죠? 채권에 적습니까? 사채 원부입니까? 사채 원부 동그라미예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거야. 주택상환사채의 명의를 변경하려면 새로 취득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를 어디에 적어야 됩니까? 채권에 기록해야 됩니까? 사채 원부에 새로 취득한 자의 주소와 성명을 적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채 원부에 그 자리에다가 채권으로 시험 낸다고. 사채 원부 동그라미 밑에다가 아니야 채권. 콕 찍어 드리잖아. 아니야 채권으로 시험 낸다니까.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명의이전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의이전을 했잖아요. 했으면은 기명증거이니까 취득자의 성명을 그 다음에 어디에 적어야 됩니까? 채권에 적어야 돼. 성명을.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적어야 발행자나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려오십시오. 상환기간. 당연히 해봐야 되죠.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3년 내에 주택으로 상환한다고 했거든. 다만 이 경우 상환기간이라 하면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로부터 언제까지죠? 주택공급계약 체결일까지. 사채를 발행한 날부터 아까 채권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해서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계약서를 써야 되죠. 그 주택공급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을 상환기간으로 하고 그 상환기간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까?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갔습니다. 주택상환사채는 이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단 해외 이주동 부동산 사유에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니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중도 해약이나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경우가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 교재에 실어줘야 되는데 없으면 요약집에 있을 거예요. 다 해놨으니까. 3번 주택상환사채 효력 읽어야 됩니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상법 규정의 적용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놔야 되죠.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관해서 주택법상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상법 중 사채 발행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다 했어요, 이제. 잠시 휴식 후에 638페이지 주택 공급 파트를 진행하겠습니다.